윤석열과 김건희가 체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하는데 체코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1분 가까이 대화를 1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거기는 짧게 표정 먼사만 보고 있죠.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보니까. 표정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서로. 김건희 여사는 출국 때와 마찬가지로 약간 거리를 두고 윤 대통령 자, 두 사람 표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특검이 기다리고 있죠. 또 특종 보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보니까 이 저널리스트 서울이 소리에서 방송될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원모 전 행정관 전 비서관의 그 공천 개입에 관한 보도가 있을 것으로 미리 해명 요청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받은 상태에서 출국을 했기 때문에 갈 때도 표정이 안 좋았고 올 때도 표정이 상당히 굳어 있어요. 을 뒤따랐습니다. 마중 나온 인사들과 일일이 악수했던 자, 과거에는 일일이 하나하나 다 쫓아다니면서 악수하잖아요. 지금은 안 씁니다. 한동훈과 멀리 거리 두기를 하는 거예요. 일과 달리 간단히 목례로만 인사를 했고 시종일관 체코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순방 기웃길과 달리 간단히 목례로만 인사를 했고 시종일관 자, 한동훈과 거리 한번 보세요.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끝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은 거의 관계가 파탄이 난 것 같아요. 보니까. 자, 대통령실이 한동훈의 독대를 거부했죠. 언론에 대고 요청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 이게 실상이에요. 이렇게 냉랭합니다. 독대를 거부했고 대통령실은 별도로 추후에 협의하지 말자는 얘기죠. 별도로 추후에 협의하자는 얘기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이 물밑 요청도 거치기 전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에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언론 플레이가 기분 나쁘다는 거죠. 대놓고 언론에 들이대놓고 독대합시다라고 들이받은 거죠. 한동훈이가. 독대라는 게 기묘하게 단둘이 할 얘기가 있을 때 하는 건데 언론에 대고 독대를 요청하는 게 이상하지 않냐? 자, 한동훈의 입장을 한번 볼게요. 한동훈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지금 제가 요청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지금 공개하기 어려운 여러 중요한 현안들이 분명히 있고 공개하기 어려운 주요 현안이 있다. 중요한 현안 뭘까요? 최병 특검법,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디올백 사과 문제, 그리고 중요한 지금 여야 의정 의료 협의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이 어려우면 조만간 다시 애둘러 필요하지 피해가죠.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만찬 불참이나 이런 건 고려하고 있고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린 걸로 하죠. 만참 불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정도만 얘기하겠다고 피해가네요. 만참 불참. 자, 결과 한번 지켜봅시다. 그 다음. 자, 연휴에 추석 때 응급실 대란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한덕수가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발생을 했어요.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어요. 단독 추석 연휴에 숨진 30대 병원 이송 전화 뺑뺑이 92번을 돌렸답니다. 결국 이 환자 사망했어요. 부산,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에서 발생했어요. 30대 여성 경련과 의식장애 119 신고가 들어왔는데 중증도가 가장 높은 레벨 1단계 삼육병원 고신대병원 10곳이 신경과 진료는 불가능하다며 환자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한 거죠. 구급차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지고 급한 대로 근처에 해동병원 응급실로 가서 일단 심폐소생술로 살려놨는데 해동병원에는 의료기기가 없어서 상급병원 이송을 요청했답니다. 새벽 3시가 됐어요. 이제 45분이 지났고 다시 그래서 부산대 병원에 연락했더니 응급의학과 인력이 부족하다. 동아대병원은 외과 계열 인력이 부족하다. 해운대 백병원도 환자를 받지 않았어요. 의료진이 부족하다고. 결국에 100km 넘게 떨어진 경상대 병원까지 연락했지만 중환자 과다하다. 받을 수 없다. 충남 천안에 있는 순천향대 병원까지 전화했지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 전화 뺑뺑이만 92번. 진짜로 위험하죠. 결국 여성은 3차례 더 심정지 상황을 겪으며 오전 6시 25분 사망.
이거 남의 일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당신의 가족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92번이나 전화 뺑뺑이 하다가 사망한 거잖아.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거 당신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번 찍으신 분들 절대로 윤석열 지지해주면 안 됩니다. 일단은 윤석열 탄핵해놓고 지지를 철회해놓고 새롭게 대통령 선거 다시 해야 돼요. 이거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 망한다니까. 다 죽어요 국민들 지금. 자, 명태균의 반격, 천하람과 이준석이 이게 2월 말 3월 1일 날 이때 상황이거든요. 이 추운 날씨에 이 칠불사에서 기념식수 비슷한 걸 하고 있어 보니까 예쁜 꽃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천하람이 삽질하고 있죠. 자, 기가 막히잖아요. 이날 모중에 이거 명태균 씨가 공개한 겁니다. 3월 1일 날이네요. 보니까 3월 1일 2024년도 3월 1일 날 새벽에 이거 심고 나서 이준석은 서울로 올라갔어요. 3.1절 기념식 한다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새벽 4시라고 합니다. 이때가 새벽 4시에 칠불사에 남아서 기념식수하는 거 괴상하지 않아요? 이날 김영선, 명태균, 이준석, 천하람이 모종에 공천 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죠. 자, 김건희의 공천 개입을 폭로하는 대가로 비례를 1번을 줄 건지 3번을 줄 건지 협의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3번으로 합의를 한 것 같아요. 합의하고 좋다고 지금 기념식수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나서 김종인한테 갔는데 김종인한테 그 당시에 이제 그 김종인이 그 공천관리위원장 있잖아요. 그래서 까인 거죠. 안 된다. 이런 사람 갖다 이미지만 베린다. 안 된다 해서 김영선이가 김종인 위원장 집까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잖아요. 사정사정 하면서 결국에 불발됩니다. 자기들 딴에는 그 증거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여겼던 거죠. 김건희의 공천 개입이 확실하고 이것이 폭로된다면은 국힘은 완전히 폭망이고 지들은 뜰 것이다. 개혁신당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김종인 등한테 이제 까여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딴 소리한 이준석이가 한다는 얘기가 증거가 부족하다. 완결성이 부족하다. 텔레그램 메시지가 애매모호하다. 이따위 실드를 쳐줍니다. 한편으로는 본인이 무죄를 다 받습니다. 그걸로 김건희와 딜을 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죄를 다 받죠. 성매매 의혹. 둘째는 공천 선거법 위반 공영훈 후보와의 유세 과정에서 방송에서 했던 말들 갭투자 의혹에 관한 선거법에 대해서 무죄를 받습니다. 충분히 딜을 친 의혹이 있다. 본인이 협상하면서 얻었던 정보를 가지고 뒤에서 만약 이게 사실이면은 김건희가 뒤에서 딜을 쳤다는 건데 도덕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선거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거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자, 그런 얘기고. 자, 또 이준석이 진짜 나쁜 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 자, 지금 TV조선에 나와서 지금 강펀치에 나와서 지금 인터뷰 내용인데요. 물어봅니다. 앵커가. 대표 명태균 씨가 언제 알게 됐나요? 하니까 김영선 의원이 소개시켜줬대. 2022년도에 김영선이 의원이 문자 보내서 이 사람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보라 해서 이렇게 해서 만났답니다. 그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저한테 명태균 사장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 김영선 의원이 2022년도에 소개시켜줬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2021년도에 6월 3일 지 당대표 선거 이전부터 이미 이 명태균과 사진을 찍었어요. 비 오는 밤 제주에서 이준석 당대표 화이팅! 이준석 당대표 후보 화이팅! 딱 걸렸잖아요. 명태균 또 있잖아요. 이건 당대표에 되고 나서 8월 23일자 상황인데 이 사진을 또 찍습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좋은 글들을 명태균 씨가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부랭이 거짓말인 거죠. 김건희 총선 개입수다 이준석 선의의 좋은 일수도 야 이렇게 쉴드 쳐주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이준석. 그러니까 비난 받는 거예요. 이 친구는. 김건희 친문 앞세워 공천 개입 의혹 받는 명태균 씨 검찰 수사 중 여기에 대해서 6,300만 원을 받았어요. 6,300만 원을 받았어요. 이 김영선 의원 2022년도 6월달 보궐선거에서 당선시켜 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여론조사도 다 해주고 명태균 씨가 보니까 녹취록 보니까 다 윤석열 김건희한테 전화해가지고 후보를 바꿔줬잖아요. 김중현 후보가 되려고 했는데 윤핵관에서 밀고 있었는데 그 후보를 지가 전화해서 바꿔줬다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휘부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6,300을 김영선한테 받은 거야. 그쪽에서 받은 게 뭐냐니까 쟤는 돈 빌려준 거다. 돈 빌려준 거 받은 게 문제가 되나요?
빌려준 돈 6천만 원 돌려받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라고 명태균이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과연 그게 그 돈의 성격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여론조사 한 번 돌리는데 얼마예요? 1,500만 원 들어요. 1,000명 샘플 돌리는데 1,500만 원 든다니까요. 그걸 몇 번이나 돌려줬냐고요. 김영선 의원 당선되는데 1등 공신이잖아요.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돈의 성격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검찰은 지금 이 명태균의 입을 막기 위해서 아마도 지금 계속 묵혀놨던 8개월 동안 1년 가까이 묵혀놨던 이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명태균을 아마도 구속시키려고 하거나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 입 다물고 있어. 명태균이 입을 열면 큰일 나죠. 윤석열 김건희의 대통령 선거도 도와줘서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조사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보니까 또 이준석도 도와줬어요. 이 여론조사 회사를 만들었죠. 미래한국연구소. 뭐 이런 보니까 좋은 날 주식회사 좋은 날 있었지. 이런 그 주식회사 시사 경남 이거 다 이거 명태균 실질적으로 명태균 회사거든요. 이 회사들 통해서 수도 없는 여론조사를 해줬어요. 이거 다 공짜로 해주냐고요. 보세요. 지금 이준석 나경원. 윤석열과 이준석, 오세훈 등에 유리한 이 여론조사 결과 등을 수도 없이 발표를 해줍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 이준석 당대표 선거연을 결정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김명선 의원 등을 결정적으로 당선시키게 이 여론 조작에 가까운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선거를 도와줬죠. 사실상 제 생각에는 이 명태균 씨 아니었으면 윤석열 김건희 당선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0.7% 차로 당선됐잖아요. 결정적인 고비마다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해줍니다.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해주는 거죠. 이외에도 이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서 한 번 돌리는데 1,500만 원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도저히 자신의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이걸 다 여론조사를 다 해줬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지 않아요? 무슨 후원을 받았을 것 같아요. 후원이든 무슨 명목이든 뭔가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고 이런 여론조사가 가능할까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거를 신문사, 언론사 등이 홍보해서 그걸 가지고 빼는 건데, 어떤 광고를 유치한다라든지, 이 시사 경남이라든지 자신의 미래한국연구소 이런 데는 그렇게 유명한 인지도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 비용을 다 조달을 하냐고요. 뭔가 후원이나 협찬을 받았겠죠. 다 무슨 명목이든지 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도 큰 게 나올 것 같아요, 이거. 계속해서 이거 따져봐야 됩니다. 이런 여론조사가 수백 건, 수천 건이라니까요, 보니까. 기사만 해도 그렇게 많이 나와요, 보니까.